안녕하십니까. 조선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상속증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속증여 제대로 하기 책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사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게 강의도 QR로 보실 수도 있고 상속증여를 제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가 뭐 10억 자산가요? 20억 자산가요? 뭐 100억 자산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제가 사전 증여를 얼마나 하고 상속을 얼마나 해야 이게 조금 절세 전략으로 좋을까요?를 수치상으로 계량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을 발견했는데 이게 나초로 회계사님께서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애청자고 나초로 회계사님 상속증여 엄청 잘하시거든요. 많이 배웠고요. 근데 그분 책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분 책에 나오는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정량적으로 이제 소개를 이게 뭐랄까 정량적으로 계산해 놓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계산식을 아실 필요는 없잖아요. 결과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내가 살아생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자산 배분,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적정 사전 증여 비율, 적정 사전 증여 비율, 적정한 증여를 비율 뭘로? 증여 대 상속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뭐 예를 들면 5대 5로 할 것이냐, 뭐 6대 4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제 책에도 이제 정리가 다 돼 있는데요. 만약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증여로 다 털어주고 나면 뭐 먹고 삽니까, 그죠?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지. 갖고 있고 나도 써야죠. 나도 쓰다가 상속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또 상속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갖고 있으면 또 이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전에 증여를 좀 해주면서 자식들이 좀 살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근데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자식들이 지 힘으로 살아야 지 힘으로 벌어서 지가 사는 게 맞죠. 자식들을 위해서 써주는 건 맞겠죠. 학비를 대준다, 아니면 뭐 공부할 수 있고 뭐 뭔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대주는 건 맞는데 자산 자체를 주는 거가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역량을 높여주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2세 있죠. 그 CEO 2세들에 관련된 추세를 보면 CEO 2세는 많은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 엄청난 경험들과 실패를 통해서 지금의 CEO가 됐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잘 알아. 잘 알고 어떻게 위기 대처 능력도 있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도 알아. 근데 2세는 그걸 생략했죠. 아버지 덕분에. 생략을 하다 보니까 2세는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만큼 잘하지 못하죠. 그런데 2세한테 그 사업체를 그냥 가업승계랍시고 물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버지가 그거를 회사를 매각, M&A를 통해서 팔고 그 매각 대금을 통해서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금전을 줘서 자기가 잘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 산업과 지금 산업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은 또 더더욱 그렇고 자식들이 그 힘든 제조업 안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M&A 매물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M&A 매물이 나오시면 언제든지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해서 한 차례 실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증여를 한 번 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100억 자산가 케이스, 50억 자산가 케이스, 30억 자산가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0억 자산가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뭐 아파트 한 채가 기본 막 30억, 뭐 강남 50억 이래버리니까 기본 뭐 50억 자산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버타운 뭐 보증금 5억짜리는 그냥 뭐 줄 서 있다고 하네요. 자, 100억 자산가는 증여를 60%, 그 다음에 상속을 40%라는 게 최고로 이게 절세하는 방식이고, 50억 자산가는 5대5, 증여와 상속을 이제 5대5로 한. 30억 자산가는 40%는 증여로 하고 60%는 상속으로 한다. 그리고 20억 자산가는 30억을 증여하고 70억을 상속으로 가져온다. 어떤 느낌 이제 아시겠죠? 왜죠? 자산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뭐가 유리하다? 상속이 유리하다. 왜죠? 상속 공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산이 줄어들면서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상속이 많이
세가 줄어드는 거예요. 상속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산이 많으신 분은 증여 비율을 높이시고 자산이 적으신 분은 상속 비율을 높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사전 증여를 10년 단위로 해서 2차례 실시한다 생각해 보시면 뭐 내가 뭐 20년 뒤에 죽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30년 뒤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한번 하고 그다음에 10년 뒤에 한번 하고 20년 뒤에 돌아가시는 거구나. 뭐 예를 들면 20년 뒤에 돌아가시면 오늘 그러니까 증여 한번 하고 10년 뒤에 증여 한번 하고 30년 뒤에 돌아가시면 10년 뒤에 증여 한번 하고 20년 뒤에 증여 한번 하고 그냥 근데 30년 뒤라고 하면 당장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증여를 한 70세, 60세 때부터 증여를 시작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100억 자산가는 증여를 40% 그리고 상속을 20%. 50억 자산가는 증여를 30% 그리고 상속을 40%. 30억 자산가는 증여를 25% 상속을 30%. 20억 자산가는 증여를 20% 그리고 상속을 60%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뭐 이게 뭐 검증 뭐 시기나 이런 것들을 아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런 식으로 재산에 따라서는 상속이 이제 유리한 자산이 적은 사람도 있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증여가 유리한 경우도 있고 그렇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황금 비율에 대해서 적정 증여, 적정 사전 증여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